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계획은 잘 세웠는데 또 작심삼일이에요. 나는 왜 하나를 꾸준히 못하지? ADHD는 공부, 일, 루틴 관리 같은 삶의 과제들에서 자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DHD의 6번째 그림자, 자기 계획과 실행 사이의 간극에서 나타나는 5가지 어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 머릿속으로는 목표 설정과 방법, 각오, 예상 시간까지 있는데 그걸 생각하느라고 너무 지쳐서 시작을 못하겠어요. 나는 게으른 게 아니라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유형은 굉장히 목표가 높고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껴서 실수할까봐 시작 못하고 이걸 실행한다고 생각만 해도 먼저 피곤해져서 미루다가 포기하는 유형입니다. ADHD 분들은 실행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완벽주의적인 성향까지 붙으면 굉장히 실행력이 뚝 떨어지고 거의 행동이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이런 분들은 완벽한 계획보다 당장 가능한 최소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을 짧게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운동을 1시간 동안 300칼로리를 소모해야지 라고 목표를 세우기보다 오늘은 5분 동안이라도 운동을 하자 라고 5분만 해보자 라는 전략을 실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로 인해서 완벽주의로 인해 높아진 허들을 낮추고 빈약한 실행력으로도 얼마든지 작은 것부터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한 우물 못 파는 만능 제주꾼. 이것저것 잘하긴 한데 끝까지 간 게 없어요. 시작은 빨리 배우는데 유지가 안 돼요. ADHD는 새로운 자극에는 강하지만 익숙해지면 급속도로 동기 저하가 오고요. 많은 걸 시도하지만 마무리는 약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흥미를 보이면서 확 몰입을 해서 처음에는 성취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편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재미를 느끼면서 확 치고 나갔는데 끈기가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쉽게 포기하고 오히려 처음에는 이 사람보다 두각을 덜 보이던 사람들이 꾸준히 해서 더 높은 성취를 보이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좌절감을 느끼고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능은 많은데 결과가 없다는 말 너무 뼈아프죠. 이런 분들한테는 자극이 줄어드는 시점마다 중간에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중간 보상을 배치를 해서요. 예를 들면 이제 초급 단계가 넘어갔다. 이럴 때 뭔가 기념할 만한 자기에게 보상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내가 처음에 이걸 왜 했더라? 자기의 목표의식을 반복해서 상기시키면서 리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라이벌이 있어 주시면 굉장히 의지가 약해지려 할 때마다 서로 의지를 다잡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인가와 함께 뭔가를 시작하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식입니다. 작심삼일. 이것도 ADHD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동반되는 현상인데요. 꾸준히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한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끈기가 부족한 게 또 ADHD 분들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뭔가 성취를 해서 좀 좋은 자극을 받았다 했을 때 그 성취감이 금방 씻겨 내려갑니다. 실제로 뇌에서 보상회로로 인해서 아까 레벨업해서 보상받았다 했을 때 그 기분 좋은 상태가 금방 떨어지고 금방 시들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루틴을 유지하는데 에너지 자체가 훨씬 크고 이 루틴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실행을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흐지부지 되기가 쉽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너무 지나치게 똑같이 반복하는 것보다는 약간 변주형 루틴이 좀 더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매일 주 7일 한다. 보다는 달리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이날은 테니스, 이날은 수영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루틴을 다르게 둔다거나 같은 시간에 다른 활동 또는 같은 활동을 다른 방식 이런 식으로 변주를 계속 주어서 하면은 적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틴이 실패했을 때에는 왜 실천을 못했을까? 분석해서 루틴 설계 자체를 자기에게 맞춤형으로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름 없는 람보르기니. 한 번 몰입하면 정말 미친 듯이 해요. 근데 금방 에너지가 바닥나요.
ADHD는 순간적인 폭발적인 몰입력은 강하지만 에너지 배분이 약하기 때문에 지속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 확 몰입하다 보면은 탈진이 되고 열정이 폭발했다가 갑자기 멈추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요. 이걸 방치하면 열정, 무기력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교차하면서 자존감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몰입하는 시간도 할당하지만 충전 시간도 반드시 계획에 넣어야 되고요. 미리 정해진 쿨다운 구간을 설계해두면 탈진 없이 오래 달릴 수 있어요. 쉬는 것도 일의 일부라는 마인드셋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남 밑에서 일하기 힘들어함. 누가 간섭하면 집중이 확 깨요. 지시받는 구조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ADHD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직화된 그런 회사, 거기다가 상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지시하면 따라야 되는 포지션, 이런 게 잘 안 맞을 수가 있고요. 지루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거를 싫어하고 내 방식대로 하면 성과가 더 좋을 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일탈적인 방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수능을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집중력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또 잦은 이직과 퇴사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의 뇌가 어떤 환경에서 잘 작동하는지 스스로를 깨닫는 게 가장 먼저이고요. 주도성이 필요한 업무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구조로 이직되거나 부서 이동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꼭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프리랜서 1인 창업이나 다른 업무들에서 내가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ADHD의 6번째 그림자, 삶을 관리하고 꾸려가는 데서 생기는 5가지 난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작심삼일, 완벽주의, 방황, 탈진,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ADHD라고 설명할 수 있는 뇌의 연결성 문제일 수 있죠. 약물치료, 훈련, 구조화, 전략 등으로 이러한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ADHD의 오해받는 행동들을 다뤄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닥터 캐럿이었습니다. 안녕!